안녕하세요. 순천 들풀 한의원 하고 있는요 원장 윤성현입니다. 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치료를 모색하고 있는 암 재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세포적 환경에서 혈액 공급이 끊기게 되면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 단세포적인 생존을 도모한다. 그러한 단계에서 암세포로 전환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환경론자이신가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백신 얘기는 넘쳐나는데요. 환경,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암이 생겨난 환경,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강에서 암은 다세포로 정상 분화하지 못하고 단세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정의를 했잖아요. 기억들 하시겠죠? 그 세포는 왜 단세포적 특성을 발현시키게 되었을까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다세포로 살아가지 못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단세포적 특성을 발현시키게 된 겁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게는 자신의 세포막 밖으로는 모두가 다 외부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인간의 세포에게는 피부 바깥에 외부 환경 말고도요, 안쪽의 환경이 있습니다. 가령 위벽 세포들에게는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음식물과 맞닿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또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자신이 공중에 들떠있지 않도록 받쳐주고 또 자신에게 혈액 공급을 해주는 내부 환경이 있고요. 그런 그림이 지시나요? 다세포 생물이 다세포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거요? 물론 그것은 단세포 생물에게도 필수적이고요. 다세포 생물이 다세포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만 개의 세포는 한 개의 세포를 위해서, 한 개의 세포는 또 만 개의 세포를 위해서 작동하는 다세포적 원리, 다세포 간의 합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호흡기관의 폐포의 벽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에게요, 앞으로는 더 이상 위장관, 소화기관에서 생성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그 폐포의 세포는 더 이상 다세포에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포가 다세포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단세포적인 독자 생존을 도모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요,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들은 스스로 혈류를 할 수 있도록 혈관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요, 우주의 중심은 따로 없고 모든 공간이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다세포 생명에게도 어떤 특정한 부위 혹은 세포가 중심이 될 수가 없고요. 모든 세포가 다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화하면서 남겨진 세포는 모두 다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 암세포의 반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먼저 소수를 포기한 건 다수세포였으니까요. 암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생존할 권리가 있고요. 연합체로서의 유기체는 모든 세포를 살려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체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계, 암세포가 되어 각자 도생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최후의 환경은 무엇일까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암세포가 생겨나는 상피세포는요, 세대 교체가 활발한 만큼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 그러니까 밥그릇, 국그릇들을요, 상피세포로 가정한다면요, 모세혈관은 그 식탁 위에까지 뻗어 있질 않고 식탁판 아래, 그러니까 우리 무릎이 들어가는 그 공간, 그것을 결합조직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합조직까지만 혈관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릎 연골이요 닳아서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심장은 혈관이 진화한 것이고요. 혈관은 혈액의 연장인데요. 이러한 혈액이 상피 조직까지 닿지 않고 결합 조직층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외계와 맞닿아 있는, 직접 외부 환경과 맞닿는 상피세포에 혈관이 노출되어 있다면 유기체 전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감염, 손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암세포가 생겨나는 상피세포가요,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혈액 공급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그런 구조적, 태생적 특성 말고도요,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모세혈관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인데요. 모세혈관 2층에 상피세포들이 손상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즉 담배 연기나 과도한 음주, 폭식, 스트레스 등과 같은 그런 물질에 의해서 상피세포들이 손상되고 또 흡입된 노폐물을 모세혈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 하는 모세혈관들이 똑같이 손상되게 되는 겁니다.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그들도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안쪽 벽들이 두꺼워지고요, 섬유화가 되어서요, 혈액을 내보내는 모세혈관 투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 주위의 상피세포들에게 혈액 공급이 더 안 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혈관 자체가 손상되어 혈액을 확산시켜 줄 수 있는 투과성이 떨어진 이유 때문에 세포들이 기아에 빠지는 경우 말고도요,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혹은 폐쇄되어 가지고 더 이상 혈액 공급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터널 지붕이 뚫리면 흙더미가 내려앉거나 혹은 보수 차량 등으로 한 차선이 막히다가 심하면 모든 차선이 다 막혀버리는 그러한 경우와 같습니다. 간세포는요, 마치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벌집 사이사이를 이루어주고 있는 벽, 그 벽 구조가 결합 조직, 즉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간세포가 염증으로 확산이 되면 그 동굴 모양 같은 그런 결합 조직층까지도 손상되고 회복 과정에서 섬유화로, 마치 소나무 껍질같이 딱딱해지는 섬유화로 더 이상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서요, 간세포는 영양과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단세포적 특성, 즉 새로운 혈관을 모색하는 그런 세포로 되게 됩니다. 상피세포층에 모세혈관이 뻗어 있질 못하다라는 그런 구조적 특성 한 가지와요, 모세혈관 자체의 손상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섬유화돼서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상세포로 분화될 곳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단세포적 특성을 도모한다.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액, 진액이라고 할 그런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정상세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